신수 보는 법 세 번째입니다. 신수를 보는 데 있어서 격각에 대한 설명은 전편에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상문 조객을 동반하고, 그리고 만약에 식신이 격각이다, 식시 격각이어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식신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수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큰소리치고 수하를 닥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각이 있고 식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찾아왔다 그러면은 필시 이것은 수화인으로 인해서 어떤 그 스트레스, 곤란한 상황 때문에 왔다 이렇게 유추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육신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연운에 의해서의 어떤 그 이벤트성 사건에도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런 신살에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이걸 무시했다가는, 이런 부분을 무시해서는 디테일한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없고 디테일한 감정이 안 되죠. 그래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운세를 논하는 데 있어서 대운이라는 큰 틀에서 재물운이 1-20년간 와버리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레벨 자체가 틀려지죠.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이다가 10년 있다 보니까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것이 다 대운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런 운에 계속 있다 보면 자기가 계속 부자인 줄 알고 또 그런 스스로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운에 또 이제 저 명예도 크게 쓰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운이 지나고 나서 안 좋은 운에 말려들면은 그 전에 있던 명예나 재물은 또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레벨업 되는 게 대운이라면 심리상으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동,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아 진짜 그 사람 말 듣고 재물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수를 보는 연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운에서 달달의 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술년이다 이거예요, 올해가. 근데 갑을일주라면은 편재하고 정제가 되어서 바람직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토는 인묘하고, 그리고 천간에 있는 모양은 보기 좋지만 결국에 그것이 해자축으로 가면서 뭔가 일을 벌렸다가는 이제 망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재물 활동을 벌리지 않고 해자 축년까지 재물을 문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놨다면 더 좋을 것을 나중에 인년 되면은 크게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연운이 그러한데, 그러한 작업이 원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어느 달에 내가 그런 유혹에 말려서 일을 하고 결국엔 망조가 들든 좋아지든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이제 달로 쪼개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벤트가 어느 달에 벌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술과 삼합을 트는
인호술월에 진행이 되기 쉽다 이거죠. 그 전에 해당하는 사유축월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예비 단계가 되는 것이고, 다음 달이 되는 해묘미월은 애매한 상황,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애매한 상황에서 일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또 신자진월이라는 것은 인호술과 반대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어느 한쪽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신자진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운에서 보면은 지장간에 있는 기물이 술토에 신정무가 있죠. 그 신정무가 천간으로 오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한 달이 정사월, 무오월, 신유월에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그러한 기물이 오는 정사월 같은 경우 간목을 먹은 그것이 식신상관이 되죠. 그럴 때에 뭔가 일을 크게 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월도 마찬가지. 신유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편관도 되고 정관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육친으로 보아서 긍정을 작용하는 것이냐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달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을이 뜨거나 갑이 뜨면은 비경겁제적인 존재와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문서를 쓰거나 그런 존재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적인 해석을 가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를 갖다가 방합으로 쓰는 신유월, 신유술월, 요러한 달에 어떤 그 술월에 대한 기운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그 금의 기운이 쏠리고 하는 그런 달에 어떤 그 사건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각 또는 충의 글자인 신자진이 원국에 있을 경우 이동 변동의 운기가 가장 심한 달이 술년의 술토와 물이 지은 인호술월이 된다. 또 그러한 달에 곡사초상 또는 이동 변동이 확정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격각으로 신자진이 있는 사람이 언제 곡사초상이 있을 것이냐 할 때 인호술월을 지명하면 되겠습니다. 갑을일주가 사주에 신자진 글자가 있고 인호술월 중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달을 찾는다. 그러면 비겁에 해당하는 인월보다는 모 다음 임술월이 되겠죠. 신자진이라는 것은 격각으로 밀어내고 그것이 매매를 한다면은 일지에 있다면 안방 내가 사는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고, 시에 있다면은 내 상가를 팔거나 또 월에 있다면 오래 묵은 땅이 되는데, 그러한 매물들이 언제 나가느냐 그걸 따질 때 인호술월에 매매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매매할 때 큰 물건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오는 그 글자 술이라는 글자하고 삼합을 트는 그런 달에 강하게 매매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 감명하다 보면은 매매에 대한 그런 문의가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해의 글자와 삼합을 트는 달이 됐다. 그럴 때 그 달을 그 달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비겁이 몰려 있기보다 재성이나 식상이 몰리는 그런 달을 찍어주면 더 유리한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목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지장간 신금이 월에 토출하는 신월달이 승진에 준하는 이벤트 또는 승진운 명예사적인 이벤트가 열리는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죠. 을목의 경우라면 신유월에 피곤한 일로 스트레스 받기 쉬운 날이 된다.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때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추까지 하는 것이죠. 병정일주라면 인호술월 공이 재물적으로 상승이 되는 운이 된다. 이렇게 일주별로 기운이 몰리거나 지장간의 기물이 천간으로 투간하는 월에 육신적으로 긍정 부정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갑을일주의 경우 인호술월에 연애 육신적인 어떤 그 현재정제 이것을 쫓아서 사업을 벌린다면 그것이 인호술월에 집행이 되고 확정이 되는데 결국에 해년, 자년, 충년이 다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조가 드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래서 이런 지금까지 세 편에 걸쳐서 신수를 보는 스킬 그런 방법을 쭉 설명을 했는데 다음 편에는 실제적인 명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